주택이라는 데 이제 손모가지를 걸 수 있어요. 뭐 장난치세요 지금.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 알겠네요. 이 아저씨 설계 못하는 사람인데. 아 내가 막 이 사람 얘기하려고 그랬어.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건축가들이 평면도를 보면서 뭘 알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얻는지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한테도 되게 평면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건축 도면이라고 하는 건 2차원의 도면일 뿐인데, 사실은 건축가들은 2차원의 도면인 그림을 보고서 3차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한 수준 더 높은 사람들은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움직임이 어떨지도 상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바뀌면서 회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상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3차원의 공간을 매번 우리가 만들어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걸 2차원의 도면을 보면서 상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과 내 상상력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 도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어떤 기본적인 약속 같은 거예요. 문법적으로 영어를 배울 때도 동사마다 뜻이 있듯이 건축가들이 도면을 그릴 때에는 그 심볼들이 있거든요. 계단이냐 아니면 문이냐 창문이냐 벽이냐 이런 것들, 그거를 도면에 넣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작진분들이 임의로 이제 도면들을 막 골라서 저한테 보여주시고 제가 이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게 당연한데 스미스 하우스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주택 건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계단이 이렇게 하나 튀어나와 있잖아요. 리차드 마이어의 작품에 항상 보이는 게 외부로 돌출된 외부 계단이 2층으로 곧장 올라가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뒤쪽으로 침실들이 놓여져 있고 햇빛 드는 남쪽으로 리빙룸이나 이런 공공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평면도에 이런 알값이라고 하죠. 라운드로 되어 있는 엘리먼트 요소들이 꼭 들어가 있고요. 진입할 때 뭐 메인 엔트런스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데가 램프로 진입하거나 그런 브릿지로 진입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항상 여기 나오잖아요. 거실 쪽 앞쪽에다가 항상 벽난로를 하나 놓잖아요. 리차드 마이어의 주택이라는 데는 이제 손모가지를 걸 수 있을 수준입니다. 스미스 하우스 맞네요. 예. 뭐 장난치세요 지금. 이거 르코르비제 빌라 사부하잖아요. 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 이건 정말 건축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평면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강연할 때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코르비제는 기둥식 구조를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한 서양 건축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 서구의 모든 주택들은 벽 중심의 건축이었거든요. 창문을 크게 못 뚫고 이런 거였다가 기둥으로 바뀌는데, 제 공간이 만든 공간 책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서양의 건축가들은 기하학적인 평면도를 추구를 했고 벽 중심이었기 때문에, 동양 건축가들은 기둥 중심인데, 이 평면도가 왜 유명하냐 하면은 기둥으로 그리드를 했는데 이 코르비제가 평면도의 기하학적인 이런 반원이라든지 직사각형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둥의 위치를 막 바꿉니다. 그런 것들이 이 빌라 사부아의 좀 특징이에요. 루이스 칸이죠. 방글라데시 국회의사당이죠.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서양의 기하학적인 그 공간, 전통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코르비제의 커리어는 기하학적인 서양의 평면도를 끊임없이 기둥 중심의 건축으로 바꾸면서 자유로운 평면도를 그리는 쪽으로 한 40년의 그 커리어가 쭉 진화해 오는 게 보여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근대 건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20세기 후반에 되게 염증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특히 대표적인 주자가 이 루이스 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는 서양 전통 건축, 옛날에 고딕 성당이나 뭐 로마네스크 양식 이런 게 더 좋다, 그러면서 이분의 특징은 되게 평면도의 기하학이 다시 도입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상하 좌우로 이렇게 대칭된 구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 이 기하학이 주는 감동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사당은 특히나 여러 개의 레이어가, 바깥쪽에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런 원으로 되어 있고, 뭐 반원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한 레이어가 쭉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또 동그란 원이 있고, 거기 안쪽에 또 다른 벽이 있고, 그 안에 또 국회의사당 이게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중첩된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깊이감이 잘 보이는 그런 건축입니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히스토리컬한 건 아닌데. 알겠네요. 이거는 OMA 램쿠라스가 설계한 시애틀 라이브러리 같습니다. 그쵸? 예. 딱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딱 단면을 딱 잘랐을 때 여기 이제 인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유리면이.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뒷선이 하얀색으로 보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딱 자른 다음에 그 뒤로 보이는 걸 그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박스 건물이 아니고 저렇게 뒤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비정형적인 쉐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물 형태가 제일 유명한 게 시애틀 라이브러리인데 그게 보이죠.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이거예요. 단면도 보시면 이렇게 경사져 있잖아요. 경사로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처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서관에 딱 가면 어떠냐면은 책들이 쫙 꽂혀 있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전공별로 보통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뭐 MK 2421번 책을 찾는다. 거기서 막 찾다 보면은 넘버가 바뀌어서 다른 층으로 가야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공간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학문의 경계는 없이 하나로 엮여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했던 메인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경사로로 이렇게 주차장 경사로처럼 돼 있어요. 도서관이.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책이 사실 하나의 연속되어 있는 평면에 있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도서관에서는. 이거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부산에 있는 영화의 전당? 아니구나. 램코라스가 한 거구나. 네덜란드 대사가 모르겠다. 근데 이 평면도를 보시면은 아마 노란색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든 게 연결돼서 그 빌딩 안으로 관통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컨셉일 거예요, 아마. 얘는 뭐 뻔하죠. 프랭크 게리가 한 빌바오 구겐하임이죠. 이런 평면도 그리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알 수 있죠. 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평면도를 볼 때 라인 웨이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의 굵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건축 도면에서 원칙은 그렇습니다. 선의 굵기가 굵을수록 앞에 튀어 올라온 거고요. 선의 굵기가 가늘수록 뒤로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를 잘랐어요. 이렇게 뚝 자르면은 잘리는 부분이 모가지 부분이라고 치면은 물병에 거기가 잘리는 그 단면 부분이 제일 진하게 선으로 그려지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요 바깥 부분하고 요 뒤에 보이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뒤로 갈수록 선이 가늘게 표현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이 평면도에 여기를 뚝 잘랐잖아요. 여기 쫙 자르면 이 벽들과 창문들이 굵은 선으로 이렇게 쫙 그려질 텐데 문제는 자른 다음에 이걸 뚜껑을 드러내고서 위에서 쳐다보는 거잖아요. 천장에 있는 이 기둥 같은 것들은 이미 드러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1층에 있는 사람은 이 기둥 보호, 이 위치가 이 공간감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평면도를 볼 때 그거를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점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혹은 뭐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되게 중요한 거가 있다, 뒤에. 그것도 점선으로 그려요. 그래서 잘 그린 도면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깊이감이 확 느껴져요. 못 그리는 도면들은 진짜 그렸는데 도대체 이게 입체적으로 안 읽히는 도면들이 있어요. 불친절한 도면인 거죠. 제가 저희 직원이나 학생들한테도 항상 그 야단을 치는 게 뭐냐면은 너가 이 라인웨이트로 이렇게 잘 못 그렸다. 그 얘기는 너가 이 도면을 보면서 아무런 공간도 못 읽는다는 얘기다. 그거는 디벨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면이 발전이. 이거는 뽕피드 센터죠. 파리에 있는.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평면도에 기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설비가 다 인면으로 바깥으로 밀려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는 전시장으로 아주 맥시멈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도 타다오의 아주마 하우스죠. 스미요시 주택. 너무 유명한 집이죠. 평면도가 딱 있으면 3분의 1씩 쪼개 3등분 해서 가운데에 덜어내고 중정을 만들고 집이 서로 마주보게 돼 있고 계단이 올라가고 2층 방끼리는 브릿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밤에 화장실 갈 때 바깥에 비 맞으면서 딴방을 가야 되는 그런 유명한 집이죠. 이 아저씨 설계 못하는 사람인데. 일단은 이 계단들을 보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계단 이런 것들이 열나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루이스 칸이 얘기하는 서번트 스페이스와 서브드 스페이스, 주인 공간과 하인 공간 이게 나눠져 있어서 어디가 쓰는 공간이고 어디가 서비스하는 공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이 있는 데가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평면도가 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은 평면도예요. 근데 그거를 깨트리는 게 아까 보셨던 프랭크 게리 같은 막 진짜 정신없는 형태를 가지는 것들, 그게 가능한 거는 그 미술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거 한 군데 딱 있고 나머지 전시장은 무슨 모양으로 생기든 상관이 없잖아요. 뭐 모양이 이상하게 생겨더라도 거기 이상한 모양의 조각품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인 얘는 딱 보면은 빌딩의 스케일이나 이걸로 봐서는 주택인 텐데 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공간이 되게 복잡하게 계단실이 돼 있는 거는 그닥 그렇게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뭔가 건축 역사에서는 유명한 집일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구하신 걸로 봐서는 하여튼 서양 건축가는 확실한 것 같고요. 벽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나 여기가 지금 현관도 아직 못 찾겠어. 1층 평면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보다 한 층이 더 있죠. 얘는 2층, 3층 평면도 같은데요? 내가 막 이 사람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돌프 로스. 이 사람의 집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아돌프 로스라는 사람이 빌라사보아랑 딱 대치되는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빌라사보아는 평면도가 각 층마다 딱딱 나눠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램프 같은 계단이나 아니면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겠거든요. 이게 르코르비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 집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계단이. 이 집이 유명한 게 되게 숨겨진 방이 하나 있어요. 집주인만 아는 방이. 계단실 옆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얼핏 봐서는 이런 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래서 그게 막 공간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교합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유명한 건물이긴 해요. 이것도 미스 반델로의 작품이죠. 후기 작품이에요, 되게. 근데 주택 이름은 몰라. 이건 제가 알기로는 안 지어진 작품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동양 건축의 특징과 서양 건축의 특징들이 이렇게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여기 집들 요 아래에 있는 방들을 보시면은 다 벽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실 부분은 기둥으로 되어 있죠. 여기들 이렇게 낮은 담장이 우리나라 전통 가옥에 있는 것처럼 담장이 있는데 이 집에서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요 코너와 요 코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데크가 내부의 마당 같은 게 담장을 뚫고 바깥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오른쪽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이 데크에 담장이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담장과 바닥면이라는 게 서로 한 번씩 주고받는 거예요. 한 번은 담장이 양보했다가 한 번은 데크가 양보했다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어떻게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내가 여기 안쪽에 서 있을 때는 내가 담장 안에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여기가 조금 튀어나왔잖아요. 그럼 여기 조금만 나가면은 담장 바깥으로 나가죠. 그러면서 그 몇 미터 안에서도 공간감이 확 달라지는 경계 그 엣지 부분이 다른 거죠. 사실 진짜 너무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어요. 특히나 라인 웨이트라고 해서 선의 굵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가들은. 건축가들마다 라인 웨이트를 쓰는 법이 달라요. 라인 웨이트나 심볼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잘 보여요. 한 예로 변기를 어떤 모양으로 그리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혹은 벽이 두께가 있잖아요. 30cm 정도 두께다. 그러면 이걸 굵은 라인 두 줄로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굵은 라인 두 줄 그리고서 가운데 회색으로 칠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까지 새까맣게 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그게 까맣게 칠해졌을 때 오픈된다고 아니다가 명확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카즈오 세지마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평면이 여리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인 웨이트도 명확하게 안 하고 안도 같은 사람 보면은 되게 독특한 게 건물 보면 되게 강하게 벽하고 오프닝을 구분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평면도 보면은 제일 불친절해요. 거의 암호 수준이야, 암호. 벽 두께도 라인 웨이트도 안 하고 벽의 굵기나 가구의 선을 굵기나 계단 올라가는 거 없다운 화살표 표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미니멀하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은. 도면으로. 그래서 읽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그 평면도가 얼마나 기하학적으로 돼 있느냐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공간의 깊이 같은 거는 별로 표현이 안 돼 있고 그 라인 웨이트나 도면을 그리는 거에서 제일 FM으로 잘 그리는 사람은 리차드 마이어 사무실이에요. 거기는 진짜 라인 웨이트가 예술입니다. 그래서 실지 설계라고 해서 엄청 이 공사할 때 그리는 그림도 있는데 복잡하거든요, 도면이. 그거가 이만한 A0 같은 데다가 저희가 도면을 막 여러 개를 그리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프린트해서 액자에 걸어놓고 싶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기 라인 웨이트야, 거기에 지시선과 거기에 텍스트가 어떻게 써있느냐, 그 줄 맞춤, 거의 그래픽 아트 수준이에요. 그런 사무실이 있고 아니면은 안도처럼 되게 불친절하게 심플하게 보여주는 데도 있고. 제가 건축의 묘미를 느끼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 하면은 건축 평면도를 읽을 수 있으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게 딱 대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이 딱 됐을 때 안도 타다오의 작품집을 제가 딱 샀는데 그 사람 작품집 그 불친절한 도면을 제가 보면서 공간이 읽히면서 그 안에 이제 상상이 되는 거죠. 그 계단을 내가 걸어 내려가고 걸어 올라가고 어떻게 이 주변이 보일까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건축이 이제 제대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막 그거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봐도 감독이 막 그 미장센으로 막 숨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암호같이 이렇게 야, 아는 놈만 봐 이런 거. 건축가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발견할 때가. 그때 희열을 느끼는 거야. 안도가 여기서 벽을 여기 이렇게 슬릿을 만든 게 요것 때문이구나. 여기에 이 벽이 왜 있어야 되지? 딱 봤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쪽을 안 보이게 하려고 한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되게 재미납니다. 건축이. 네,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었고요. 건축가들이 평면도를 통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그거를 제작진이 준비한 퀴즈를 통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면도를 읽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